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오늘 하루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이죠. 자, 여러분한테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못 받았어요. 인제는 네, 그다 척 보면은 저기죠. 자동으로 나오네. 아, 그러니까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아직도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5일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데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저 대신에 받아주실 여러분께서 이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전화 받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박재 PD가 퀴즈 뭐 얘기 안 했어요? 오늘 퀴즈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퀴즈 없이 여러분의 응원을 받아보는 그런 날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샵 0945번으로 이제 신 교수님에 대한 애정 가득 담긴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뭐 하루 이틀이지 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요? 네. 아유, 제가 순발력으로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방송은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순발력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여러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시고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내가 전화 받았다. 이거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이 커피 쿠폰 네, 그럼요. 드리니까요. 근데 도대체 저도 좀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그쪽에서 끊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러면서 어제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2000번대 아니면 6000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좀 전화 받아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네. 야, 근데 이게 정부가 결국 물러난 거 아니에요? 내년도 의대 모집 지원 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이게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인 2026학년도의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이죠. 3,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입생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건데요. 계속해서 의정 갈등이 이어지자 앞서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그리고 의대 학장들 협의체 등이 지금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 이렇게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는 더 이상 의대생들한테 특별 조치 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되돌린다라는 것이 정부의 또 입장이었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개 재학생 중에서 25.9%만 수업에 복귀를 해서 아직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의대 측과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업에 복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수업에 복귀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을 되돌리는 발표를 계기로 수업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입장이고요. 이조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향해서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고 하루빨리 학업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복귀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의대생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 고려해서 대학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다 라고 좀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공하는 학생들이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요새 학사 규칙을 엄격하게 맞아요. 적용을 하거든요.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의료 정상화 여부는 당장 의대생들의 증언은 되돌아갔지만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와야지 정말 좀 이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발표하고 나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서 이미 상당수가 다른 병원에 재취업을 해서 근무 중이기도 하고 일반 의로 취업을 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공의로 다시 돌아오자니 이 돌아올 공식 루트도 지금은 좀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공의 단체에서 여전히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백지화해라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도 하거든요. 전공의협회의 박단 위원장 역시도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이 부분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협의 김성근 대변인은 어차피 전공의들이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없다면서 이 의대 정원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공의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반 의도 예를 들면 뭐 내과라든지 뭐 소아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간판을 걸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네. 열기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진료 과목 피부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굳이 돌아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이 전공의들도 하나의 생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점도 고려는 해야 될 텐데 인생을 좀 길게 보면 예? 이 전문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기준금리 정했어요? 네. 동결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연 2.75% 수준인 기준금리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3번에 걸쳐서 인하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지 않은 건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환율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금리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선택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한 영향으로 이 가계대출이 지금 시차를 두고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 규모나 집행 시기도 불확실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연속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해석입니다. 뭐 환율인지 신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되게 좋아하네. 네, 진짜 재밌네요. 진짜 그럴까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텐데 이창용 총재는 뭐라 그래요? 네,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동결은 결국에 트럼프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금 금통위원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서 스피드를 조절하며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고 금리 인하를 이미 3차례나 했고 지금도 계속할 예정이라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만 좀 앞뒤로 조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환율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되면 환율이 더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봤고요.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주택거래가 최근에 늘어났는데 이게 몇 달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이 금리라는 건 아주 상황 변화를 많이 타니까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진 않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내려갈 수 있다고 봤고요. 예. 이와 함께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하. 간담회에서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2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는 예. 하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강화돼서 이게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둔 추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5월 경제 성장 전망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도 금통위원 6명 중에 5명은 유지 의견을 냈는데 3개월 내에 금리 수준 전망에서는 금통위원 6명 모두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사실 가계부채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 부재 상태입니다. 물론 권한대행 체제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각 부처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이제 이만큼 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하철 잘 안 타잖아요. 타요. 타요? 네. 난 안 타는 줄 알았는데. 그 지하철 노선도가 40년 만에 교체된다 그러는데 지금 노선도도 네. 괜찮아요. 저 일본이나 이런데 독일 노선도를 보면 와 무슨 뭐 암호해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잘하는데 또 교체가 된다 그러네요. 네. 알기 쉽게 되는 거겠죠. 뭐. 더 훨씬 지금보다도 알기 쉽게 교체가 됩니다. 서울시가 1974년에 1호선 개통 이후에 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지하철이 생긴 지도. 제가요. 네. 대학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녔으니까요. 우와.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 삼성동 쪽에서 네. 그때는 강남이 지금의 강남하고 달라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네네. 거기에서 타가지고 신설동까지 2호선 타고 갔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버스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있죠. 74년에 네. 2호선 그때 2호선이거든요. 예. 정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예. 이 지하철.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이 운영이 돼온 단일 노선도의 표준화를 추진을 해서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까지도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신형 노선도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노선도는 역 위치와 이동 방향, 지자체 경계 이런 주요 정보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급행이나 환승과 같은 표기 체계도 호선별로 좀 달라서 이용객들이 혼란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국어 표기, 역 번호 이런 것도 좀 부족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이번에 개발된 단일 노선도는 가로형, 세로형, 정방형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제작이 되고 올해 하반기쯤부터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단 새로운 노선도는 색각 이상자 그러니까 녹색, 빨간색 구분이 좀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 체계가 개선이 돼서 적용이 됐고요. 역 번호, 다국어 병기와 같이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성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인접한 자치구인지 그리고 여기가 강인지 도로인지 이런 부분도 표기가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강이구나라는 것도 이 노선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대요. 강 밑은 어떻게 해요? 그럼? 아니 강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이 지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표기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 14곳은 픽토그램 아이콘으로 예쁘게 또 제작을 해서 새로운 노선도에 적용을 하고 관련 굿즈도 개발해서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요새 급행 많거든요. 네. 예? 1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근데 이게 급행 헷갈려요. 이게 급행 정차역이 어딘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영상 노선도도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여의도에서 영상 노선도를 또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터치스크린? 하면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투명 문에. 네, OLED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노선도를 이제 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와. 운행 방향, 뭐 비상 안내 이런 부분까지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구나. 이거 옛날에는 사실은 뭐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거는 주로 개표 방송 네. 이런데 사용하고 이게 일반화가 안 되는데 야, 정말 많이 세상이 바뀌었네요. 근데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736 하나님. 김영민 아나운서 본인이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그거 저 청취율 조사 때 얘기하라고 그랬다며요. 예? 아니 제가 이 제보가 지금 736 하나님이 제보를 했어. 아니 이게. 뉴스뮤직 할 때는 이럴 수가. 아니 왜 뉴스뮤직을 말을 들어달라. 떠듬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율 교수님 얘기도 막 와요. 그러면 제가 뉴스 정면 승부도 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짜예요. 볼 거예요, 내가. 그리고 617 하나님. 요즘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YTN 라디오만 켜놓고 애청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청취율 전화 주세요. 이거는 좀 조사 기관에서 이걸 좀 들어야 돼요. 똑똑해지는 방송이라고 주위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왜 똑똑해지는지 아세요? 제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네? 진짜요, 진짜. 혼자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군요. 617 하나님 그리고 736 하나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배신자 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